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J부동산연구소 임종욱 소장입니다. 자, 오늘 11.3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분양권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자,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변화되는 것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정책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황에 강하고 또 어떠한 정책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취득해서 가지고 계신다면 분명 부동산 시장에서도 성공 투자가 가능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다가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서울 전화 02-552-7440 552국에 744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좀 압축해서 설명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질문을 하셨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전화 오실 때요,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자, 거주와 임대 수익. 왜 그러냐면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이 빠졌던 가장 큰 이유도 이 월세 수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거주와 임대 수익을 동시에 해결하고 싶어서 부동산을 알아봤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렇죠.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한 선호도는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뭐 자금에 대한 한계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건물에 대한 선호도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건물 알아보시다 보면은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다가구 주택 그리고 다중주택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좀 헷갈리신다. 그리고 또 다세대 주택을 통으로 매입하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통으로, 건물을 통으로. 그런데 다세대 주택이면 다세대 주택이지 왜 다가구랑 다르게 통으로 이게 또 매입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자, 이렇게 다가구, 다중주택, 다세대를 통으로 매입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가구 주택과 그리고 다중주택 그리고 다세대를 통으로 매입하는 방법에서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건축법상 주택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아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큰 부류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바뀝니다. 건물이 있는데 단독주택은 한 명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주택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원이 딸려있는 뭐 1, 2층짜리 건물 주택, 이런 것을 단독주택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또 공동주택, 여러분들이 많이 같이 거주를 하는 주택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또는 다세대 연립주택이 있겠죠. 자, 그럼 단독주택을 봤을 때 첫 번째 단독주택은 많이 아시는 것처럼 넓은 정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단독, 부자 동네에서 있는 그런 집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다중주택이 있습니다.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이 다중주택은 쉽게 얘기해서 뭐 하숙집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적은 면적, 약 330제곱미터입니다. 100평 정도 선에서의 작은 면적으로 이루어진 그 건물이 다중주택이다. 비슷하지만 다가구 주택은 연면적이 660제곱미터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주택이다. 하지만 이런 주택이 전부 다 집주인이 하나인 이 단독주택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아시는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 아파트가 있는데요. 자,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호수별로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면적이나 층수에 따라서 다세대 주택이냐, 연립주택이냐 또는 아파트다 이렇게 불린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점을 우리가 세금에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 세 가지의 세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취득할 때 내는 세금, 그리고 보유하면서 내는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그리고 또 매매하실 때, 매각하실 때 내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일단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하면 내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봤을 때, 다른 거는 뭐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택을 봤을 때 금액과 면적에 따라서 세금의 퍼센트가 다릅니다. 비율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6억 원 이하냐,
또는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냐 또는 9억 원 초과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가구나 또는 다중주택 산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10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방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겠지만 일반적으로 10억이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보통 3% 이상의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것이죠. 건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85제곱미터 넘을 것이고요.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9억 초과된다라고 했을 때 비율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6억 원 이하짜리의 어떤 다세대나 연립이나 또는 아파트를 구입하시게 된다면 취득세는 1%대 구간입니다. 즉 3분의 1 가격, 30%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억 원의 다중주택을 구입한다 또는 다가구 주택을 구입한다라고 하면 약 3.5%인 3,500만 원을 취득세로 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다세대를 통으로 산다. 제가 가정을 오늘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이거나 또는 다세대를 통으로 매입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을 사시는데 한 호실 한 호실 개별적으로 취득을 하시게 되면 약 1.2%, 즉 30%의 가격의 취득세가 절세가 된다라고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자, 6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미만은 85%까지 감면이 됩니다. 200만 원 넘어갔을 때는 85% 감면되고요. 또 60에서 80제곱미터 사이에서는 50%까지 경감되기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자가 등록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상당 부분 많이 이렇게 절세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이 두 가지가 있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6억 원, 또 1가구 1주택자일 때는 9억 원 이상일 때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10억 원, 공시지가가 10억 원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부부 공동 명의로 한다라고 하면 각각 5억 나눠지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좀 피해갈 수 있다. 그래서 부부 공동 명의로 최근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점을 한 번 더 보시길 바랐고요. 또 만약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재산세에 대한 부분이 대략적으로 면제가 되거나 감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도요. 수도권이라든가 또 지방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감면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한번 필요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죠. 매각할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1가구 1주택자라서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겠죠. 비과세. 그래서 다중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겠죠. 물론 9억 원 이상 하시게 되면 과세가 된다라는 점. 하지만 1가구 1주택자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든가 여러 가지 공제를 하신다면 9억 원 이상 된다 하더라도 양도세는 많이 줄어든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세대를 통으로 했을 때는 비과세가 안 되고 거의 그 수입의 만큼 양도세를 내야 된다는 점이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살펴본다면 1가구 1주택자가 만약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1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요. 80%까지 감면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 여러 주택이 있다라면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30%. 그렇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가 9억 원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 부분이 낮아진다라는 점을 한 번 더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양도세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 주택이 있다라고 했을 때 10억 원짜리 다가구를 매입하셨다가 만약에 15억에 판다라고 하면 대략 5억에 대한 차익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5억에 대한 차익을 양도소득세를 봤을 때는 38% 구간을 다 내야 된다라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라면 이런 건물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좀 많이 내셔야 된다라는 점이 특징이 되겠고요. 만약에 다세대 주택을 통으로 매입했다. 그러면 10억에 똑같이 사서 15억에 판매를 하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한꺼번에 판매하지 않고 하나 나눠서 만약에 매년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양도 차익 5억 원을 10개로 나눠서 판매가 됐을 때 하나당 약 5천만 원에 대한
양도 소득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다면 5천만 원 구간은 약 15에서 20% 4% 구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건물에 한꺼번에 팔리는 그 소득세보다는 다세대 주택을 나눠서 판매하게 되면 소득세에 있어서도 절세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독주택을 또는 다가구주택을 한꺼번에 사서 매각을 하는 방법일 때 취득세의 혜택 그리고 또 양도세에 대한 혜택 여러 가지를 좀 더 구분해서 가보는 방법도 있다라고 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다세대 주택을 통으로 매각했을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 차익이 5억 원이다라면 38%겠지만 따로따로 한다라면 소득세가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중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중주택은 주차정법에 대해서 혜택을 받습니다. 사실 이게 공동주택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작습니다. 건물 자체가 330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한 혜택을 주셔서 그래서 다중주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혜택을 받는 것인데요.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나는 게 뭐냐면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다가구나 다세대는 전부 다 취사실이나 또는 여기 욕실이 다 안에 있겠지만 다중주택은 사실 취사장이나 샤워장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다가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불법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불법자를 양성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잘 알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좀 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에 있어서 여러 정책이라든가 또는 뭐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정적인 부동산, 또 불황에 강한 부동산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5호선과 6호선이 공덕역에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 있거나 좀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나 또는 상품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관심 가져주시고요. 매주 1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니까 빨리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는 552-7440으로 전화 주시고요. 방송을 보시면서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역시나 편안하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